네, 안녕하세요. 줄리안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복수함수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른 거는 이제 급수를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듭 제곱급수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몇 급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파워 시리즈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거듭 제곱급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급수의, 수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수렴의 정의는 우리가 예전에 복소수의 급수를 우리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장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시작할 때 했었는데, 한번 말씀 복소수로 이루어진 급수에서 각 항의 절대값의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복소수의 급수, 절대 수렴한다. 우리가 그걸 안에서 그쵸, 네. 복소수가 절대 수렴한다는 의미는 어, 복소수의 각 항의 절대값의 급수가 수렴한다. 그쵸? 그럼 그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그쵸?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써문한데 an 곱하기 g-g0 n승 이런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1이라는 이제 요 R1이 G1-G0의 절대값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 급수는 우리가 요 급수, 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거듭제곱 급수는 G-G0가 일단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요 급수가 G-G1에서 우리가 G가 G1일 때 우리가 수렴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G가 G1일 때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요것이 G가 G1일 때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G1은 물론 G0 같지 않고요. 그쵸? G0 같지 않은 어떤 G가 G1일 때 수렴한다. G1은 G0 같지 않고 요거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요 급수는 요 원판 G-G0가 절대값이 R1보다 작은 요 속하는 모든 점에서 절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G0가 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G0가 0이면 G0가 0이고 그러면 G0가 0이고 우리가 다음 급수가 우리가 G0가 0일 때 다음 급수가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G1의 n승이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G1은 0이 아니고요. 그쵸? 수렴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요것의 an 곱하기 g1의 n승의 절대값이 어떤 적당한 양수 n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이죠. 그쵸? n이 0, 1, 2 어떤 값을 가지는 간에. 그쵸? 네. 그럼 그러면 G의 절대값은 당연히 G1의 절대값보다는 작게 되고요. 그쵸? G1의 절대값보다는 작게 되고 그럼 G의 절대값이 G1의 절대값보다 작을 경우, 그쵸? 네. G의 절대값이 G1의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G의 절대값이 G1의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 그럼 G1분의 G의 절대값을 우리가 로라고 정의하고 요건 1보다 작겠죠. 그러면 G의 n승의 절대값은 G1의 n승의 절대값을 G1분의 G의 절대값에 n승을 한 게 되겠죠. 이거는 바로 뭐하고 같으냐? 바로 GN의 절대값은 m 곱하기 로 n승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죠. n은 0, 1, 2 어떤 정수값을 갖게 되겠대. 0과 어떤 양수값이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GN의 이것이 바로 GN 값은 항상 M 로로 이루어진 요 급수는 항상 등비급수이고 로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죠. 그러므로 그 실수로 이루어진 우리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전에 다른 이제 수리분리 다룰 때 우리가 급수의 수렴을 다룰 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요 열린 원판 G가
g의 절대값이 g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요 an, gn의 절대값이 바로 an 곱하기 g의 n승의 절대값이 바로 절대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것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요 급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등비급수고, 그렇죠? 요것이 항상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요것도 당연히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급수는 수렴을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G0가 그렇죠? G0가 0이 아니고요. G0가 0이 아니고 G0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요 급수가 G0가 0이 아닐 때 요 급수가 G-G1에서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G1은 G0와 같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W는 G-G0를 우리가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 급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w의 n승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쵸? 요 급수는 w가 그러니까 요 급수는 g가 g1일 때 수렴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g1일 때 수렴을 하는 거고 g1은 g0와 같지 않고요. 그쵸? 그쵸? 따라서 g-g0가 0일 때 이게 이제 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쵸? 정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그 원판에서 우리가 어떤 요 급수가 G1에서 수렴한다고 했을 때, G-G0가 R1에 속하는 모든 점치에서 절대 수렴한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 급수가 열린 원판에서 절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절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절대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 거듭제가 거꾸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G0가 0이 아닐 때 G0가 0일 때 증명을 했었고요. 그럼 우리가 G0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0이 아닐 때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G0가 0일 때 우리가 먼저 증명을 했고요. 그쵸? G0가 0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하려고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것이 절대 수렴하는 걸 증명하려는 것인데, 요 G의 절대값이 이제 G1보다 작을 경우에, G1의 절대값이 작을 경우에, 요 원 안에서는 항상 절대 수렴하다는 걸 증명을 할 건데, 이것이 G0가 0일 때는 우리가 증명하는데, 이제 G0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우리가 이렇게 썼고요. 그럼 이것은 이제 G-G0에서 수렴을 하는 거죠. G0 0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AN 곱하기 G1-G0의 N승이 바로 이것이 N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 W라는 것이, 우리 W의 절대값이 G1-G보다 G0보다 작다고 하면 G1-G0분의 W의 절대값 우리가 로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1보다 작게 되겠고요. 그러면 AN의 W의 N승의 절대값은 AN 곱하기 G1-G0의 N승의 절대값에다가 G1-G0의 W의 절대값의 N승이 되겠죠. 이것은 M 로 N이 되고요. 요것이 수렴하기 때문에 바로 AN의 W의 N승, 바로 요것이 바로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0가 W를 G-G0로 바꾸고, 이제 R1이라는 것도, 이제 요 R1도 G-G0의, G-G0의 절대값으로 쓰게 되면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정리의, 증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 급수 자체, ANW의 ANW의 요 N승이라는 것이 W의 절대값이 G1- G0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그때 절대 수렴함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절대 수렴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W를 G-G0로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하는 거죠. 그쵸? 요것이 수렴하면, 요것이
G1에서 수렴을 하게 되면 R1이 G-G0의 절대값이라고 할 때 이 급수는 G-G0가 R1보다 작은 여기 안에 속하는 모든 점 지역 안에서 절대 수렴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증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요 급수가 수렴하면, 요 급수가 어떤 G1에서 수렴하면, G1-G0 우리가 R1이라고 했을 때, 이 R1보다 작은 원판 내에서는 속하는 모든 점수에서 절대 수렴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이제 이 거듭 제곱급수, 이 파워 시리즈가 G0 이외의 점에서 수렴할 때, G0 이외의 점에서 수렴할 때, 중심이 G0인 어떤 원의 안쪽 점 전체의 집합이 그 급수의 수렴 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렇죠? 제 말을 한 번 더 제대로 들으시면, 이 급수는 G0 이외의 점에서 수렴할 때, 중심이 G0인 어떤 원의 안쪽 점 전체의 집합이 그 급수의 수렴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심이 G0인 원 중에서 급수가 그 안쪽 점 전체에서 수렴하는 가장 큰 원. 이 여러 가지 원이 있을 텐데 요 급수가 수렴하는, 근데 그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을 우리가 요 급수의 수렴원이다. Circle of Convergence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가장 중심이 G0인 원 중에서 급수가 그 안쪽 점 전체에서 수렴하는 가장 큰 원, 이것을 바로 요 급수의 수렴원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한 요 정리에 따르면 그 급수는, 그러니까 수렴원의 바깥점에서는 우리가 수렴할 수 없죠. 수렴원의 이미 바깥점을 G2라고 하면은 그 수렴원의 바깥점 G2에는 수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급수가 점 G2에서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면 중심이 G0고 그리고 G2를 지나는 그 원의 모든 안쪽 점에서 수렴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원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처음의 원이 수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원의 바깥에서는 우리가 수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워 시리즈와 관련된 절대 수렴과 관련된 정리 하나를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수렴원이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파워 시리즈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